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를 봤는데요. 제가 항상 뭐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하지만 이번에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간단한 줄거리를 먼저 말하자면은 동화라는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가게 돼요. 좀 지방 쪽에 있는 집인데 그 집에 원래 가려다가 간 건 아니고 그 여자친구가 준희인데 이름이 준희를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준희의 아버지를 마주쳐가지고 그때부터 준희의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최근 홍상수 감독님 영화들 중에서 유독 그 구조가 간단해 보여요.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하지만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있어요. 모든 인물들이. 하여튼 그렇게 준이네 집에서 우연히 준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동화가 아버지랑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저기 산에 올라가고 또 산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좀 가꾸고 자기 아지트 같이 이제 컨테이너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는 준이의 언니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언니는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나중에 한 저녁 시간쯤에 돌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죠. 준이랑 준이 아빠, 준이 엄마, 준이 언니, 그리고 동화. 그런데 이제 저녁 먹으면서 동화가 술에 많이 취해서 굉장히 소개 얘기를 막 하게 되면서 또 아시죠? 홍상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급발진을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준이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준이도 당황하고 준이 언니도 당연히 당황하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동화가 뭐에 급발진을 하냐, 이 준이의 언니가 낮에부터 계속 동화를 살살 긁어요. 계속 수염 왜 기르세요? 수염 안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동화가 또 변호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 변호사님 아들인데 동화는 그 변호사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인이에요. 시인. 본인 주장으로 시인이다. 나는 시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돈에 별로 욕심 없고 그냥 살 만큼만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는 이 자연과 교감하고 세상과 교감하면서 사는 그냥 이게 행복이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준이 언니가 그렇게 수염으로 살살 공격하다가 아니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인 일 하셔야 되지 않냐 또 자꾸 살살 긁어요. 왜냐면 자기 여동생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니까 뭐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살 긁다가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물어보니까 결혼식 때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주는 그런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이 언니가 알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근데 아버지가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뭐 변호사니까 괜찮다 이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뒤에서 해줄 테니까. 그런데 동화는 뭐 아버지한테 절대 손 벌리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자꾸 이 얘기를 계속해요. 계속 낮에도 하다가 이제 저녁밥 먹을 때도 또 하게 되니까 동화가 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또 대폭발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게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영화의 이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거기 나오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 일단 동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보면은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그냥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순간순간이 너무 신기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냥 뭐 별 감흥 없는 거지만 동화한테는 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돼 있지? 와 이게 어떻게 이랬다가 저러지?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 행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뭐 높은 위치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지만 손 안 벌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차를 그 기아 프라이드를 타는데, 옛날 기아 프라이드 그거를 이제 중고차로 사서 타고 있는데, 아, 굉장히 지금 힘이 딸리고 덜덜덜덜 거려요. 근데 하지만 동화는 그런 취향이니까, 그리고 준이한테도 되게 좋지, 그치, 우리 문제 없잖아, 이 차 좋지 너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네, 그렇게 별로 돈 욕심이 없고 굉장히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잘 보면은 점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준이가, 지금까지는 동화를 뭐 굉장히 서포트 해줬지만 언니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죠. 현실적인 것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는. 그런 마음이 중간중간 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준이는 착하기 때문에 최대한 남자친구를 이해를 해주지만, 하지만 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거는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게 있어요, 준이도. 그렇기 때문에 동화도 거기에 점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 조금씩.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자리에서 저녁에 술 먹다가도, 특히 언니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도 동화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동화가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다 신경 안 쓰고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준이를 사랑하니까 지금. 네? 그 사랑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그냥 단순히 자기를 좀 존중해주는 착한 여자라서 좋은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이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사랑하는 것 같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런 뭐 나뭇잎 하나 보면서 시 구절을 그냥 생각해내면서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을 때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 영화의 제목인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이게 단순히 어떤 나뭇잎이나 나무, 하늘, 바람, 돌,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돈이라는 물질도 자연이고, 현실적으로 이런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이런 요소들도 다 자연의 범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그 기아 프라이드, 중고로 산 기아 프라이드가 마지막 장면에서 덜덜덜덜 가다가 이제 멈춰요. 엔진이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장난 차의 엔진도 자연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이거는 단순히 포스터에 뭐 있는 이렇게 나뭇잎 보는 그런 장면만이 어떤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차가 고장나는 것조차도, 이 엔진이 고장나는 이 상황조차도,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 동화처럼 그렇게 돈 욕심 없이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뭐 어때요,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그쵸? 그런데 그런 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성향이 조금 변할 수가 있고, 외부 영향을 받아서든 아니면 자기 혼자 이렇게 변하게 되든 간에 얼마든지 그게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정된 자원이 있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자본을 모으고 경쟁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거의 살고 있는 거고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 나뭇잎이 아닌 회색빛 콘크리트나 종이 지폐나 이런 것도 다 자연이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니란 거예요. 또 정답은 없어요, 진짜. 자, 그리고 준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처음부터 일관되게 너무 참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다른 사람, 우리 남자친구 굉장히 배려해주고, 천사, 동화가 말하기를 천사 같다고 해요, 정말. 그럼 그만큼 준이가 잘해줘요, 동화한테. 그런데 확실히 그 언니가 동화한테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긁어대니까 준이도 거기에 대해서 저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과 걱정이 스멀스멀 부글부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이 믹싱돼 있는 게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준이의 언니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준이의 언니는 어떤 일에 의해서인지 우울해가지고 저기 원래 따로 살고 있다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언니의 모습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그냥 언니가 좀 불안정하고 좀 우울해한다 이런 얘기를 준이가 동화한테 하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언니를 보게 되면은 출연하는 장면을 보면은 준이 언니가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뭐 우울한 모습이 없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웃고 웃을 때는 웃고 할 말은 툭툭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울함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잘 실제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벌써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이 언니의 복잡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언니가 또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자기 방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자기가 뭐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단장을 좀 해요. 단장을 하고 가는데 그 단장을 하고 갈 이유는 사실 외부인인 동화가 왔기 때문인 거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가족이니까. 그 언니가 동화한테 하는 걸 보면은 계속 수염 깎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지적충, 계속 참견충, 계속 오지랖충으로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언니분이 굉장히 사람 잘 긁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거울에서 단장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복잡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동생의 남자친구가 알바나 하고 지낸다? 진짜 좀 불안한데.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긁고 이러는 게 뭐 자기 동생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울한 그런 게 있다고 준이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함이나 불만족스럽거나 좀 무기력한 그런 데서부터 유래한 그런 감정이 섞여서 그렇게 자꾸 긁어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동화가 좀 솔직히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런 현실적인 것에 너무 묻어난 그런 것만 없으면은 좀 관심이 있다? 그런 것도 묻어나와요. 왜냐면은 동화가 중간에 또 안경 쓸 때가 있거든요. 또 안경을 쓴 걸 보고 안경 되게 잘 어울리신다 막 이러고 계속 동화 겉모습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언니도 굉장히 그런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리고 준이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그 동화의 그 기아 프라이드 중고차를 되게 옛날 거지만 굉장히 관리가 그래도 겉보기에 잘 돼 있고 되게 반갑고 그러니까 좀 타보자 하면서 자기도 막 시승해보고 그리고 굉장히 낭만을 즐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솔직히 좀 넉넉하거든, 널널하거든 지금 상황에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노을 해지는 것도 거기서 싹 보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의 묘소까지 있는 그 산을 쫙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고 마치 동화가 시를 쓰고 그러듯이 말이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준이의 부모님이기도 하니까 또 얘가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현실적인 거에 좀 묻어내서야 이거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어쨌든 자기도 시인이고 그 어머니는 근데 물론 다른 돈 버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시인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화도 그렇게 시를 쓴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러다가 동화가 시를 읊어줬는데 좀 너무 별로인 거야. 좀 재능이 좀 없는 느낌이 확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거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복잡하다. 그리고 답이 없고 자연이라는 거는 이 모든 사물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언니가 동화한테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그런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긁어대는 것도 동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을 좀 넘는 언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 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냐 아버지가 뭐 뒤에 있어서 뭐 아버지랑 내가 무슨 관계인지 알고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화낼만 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좀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뭐 아버지가 그렇게 좀 돈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또 사실 또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말이 다 맞고, 그리고 또 동화를 제가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화의 그 순수한 열정. 하지만 또 순수하다고 확정 지을 수 있을까? 그것도 뭔가 오히려 아버지의 그런 존재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더욱더 돈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그 동화가 쓰는 시가 좀 형편없긴 해도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준이랑 같이 살려고 하고, 그리고 준이가 그런 너무 현실적인 것에 묻어난 거를 조금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그런 건 절대 무시를 못하죠. 왜냐면 또 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 그것까지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사고를 넓힌 상태에서 그때그때 자연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 인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로 딱 그냥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복잡한 복합체, 그렇게 직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맞다, 동화가 또 그런 말도 해요. 이 준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산 하나를 이렇게 그냥 다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부럽다 그래요. 부럽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물론 자연과 가까워서 부럽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렇게 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뭐 물려받은 것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 소유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부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동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둔한 그런 게 좀 덜 해야겠죠, 지금보다는. 그리고 동화가 이런 말도 해요. 저는 다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편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그거는 거의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죠.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싶으니까 나오게 되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저도 사실 원래는 이제 동화처럼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화한테 마음이 많이 갔고, 그 동화가 절대 뭐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이게 참 잔인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걸 얻으면 저걸 버려야 되고, 이걸 버리면 저걸 얻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하지만 돈과 상관없이 굉장한 행복감이 밀려올 때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단순히 돈과 관련됐다기보다는 진짜 그 넓은 의미의 자연과 관련됐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처음에 막 닭이 꼬꼬댁 하는 곳에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준이 아버지랑 동화랑 뒤에 막 닭장 있고 막 닭이 꼬꼬댁 하는 곳에서 대화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닭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리면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좀 명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리고 그 닭들은 아침마다 준이 아버지가 먹는 달걀을 계속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저녁에는 준이 아버지가 또 닭 잡아가지고 백숙으로 다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닭으로 이루어진 집이다. 그리고 이번 영화가 또 조금 이 전작보다 조금 더 흐릿하거든요. 화질이 해상도가 조금 더 이제 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번 영화에서 좀 굉장히 어울리고 굉장히 필요했다고 느끼는 게,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느끼는 게, 이 동화가 안경을 안 쓰는 이유를 뭐 말하면서 이제 뭐 흐릿한 것도 뭐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화는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보고 싶어 하지는 않고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화면으로 그렇게 흐릿하게 나타나고 해상도 열화된 화질 안 좋은 화면에서 저는 마치 동화가 안경을 안 썼을 때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서 굉장히 그 점이 또 좋았고요. 저도 사실 그런 화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디지털 화면, 쨍한 화면, 너무 뽀독뽀독한 그런 화면 좀 안 좋아하긴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산 같이 놀러 갈 때 있잖아요. 절 쪽으로 동화랑 준이랑 준이 언니랑 이렇게 세 명이서 놀러 갈 때 준이랑 준이 언니의 옷 색깔이
둘 다 형광색이에요. 한 명은 약간 분홍빛 형광색이고 다른 한 명은 초록빛 연두색빛 그 형광색, 그 우리 그 형광펜에 있는 그 색깔들 있잖아요. 옛날 올드한 그 시대의 그 냄새를 풍기면서 동시에 그 동화의 시커먼 옷과 대비가 돼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 영화에서 부부로 나오는 권혜호 배우님, 조윤희 배우님이 실제로도 부부란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지 와 진짜 둘이 있을 때 대화하는데 연기를 잘한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완벽하다. 자, 너무 좋고 그 장면도 인상적인 장면이 하여튼 굉장히 많았어요.